자, 잘 잡자.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거야, 아마 명제 파트에서는. 그렇지? 제일 어려울 거야. 자, 일단은 그 앞에 내용을 뒤에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자, 선행 과정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거든. 그렇지? 조금 기억해 볼게. 자, 우리가 두 수나 혹은 두 식의 대소 관계를 판별하고 싶다. A가 크냐, B가 크냐를 판별하고 싶다는 소리야. 알았지? 자, 판별하고 싶을 때, 자, 요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야. 됐지? 자, 다 배우긴 했어. 알았지? 다 앞에서 했던 거야. 자, 보통 A랑 B의 대소 관계를 판별하고 싶으면 A에서 내가 B를 요렇게 빼볼 거야. 됐니? A에서 B를 빼봤을 때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 논리를 쭉 따라가면서, 그지? 어떤 논리를 따라가면서 상황이 얘가 0보다 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얘가 0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0보다 작은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일 거고, 그치? 이 경우는 A가 B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0이 된다는 건 A랑 B가 같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고, 0보다 작다라는 건 A가 B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나올 거야. 됐지? 자, 보통 두 수의 대소 관계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얘를 제일 많이 쓰기는 해. 거의 한 70~80%는 얘를 이용해서 구해줄 거야. 알았지? A에서 B를 빼겠다. 근데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는 어떻게 판별하냐? 그거는 배울 거야, 뒤에서.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상황 생각해보자. 두 번째 상황, 빼서 대소가 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루트가 있는 경우는 그냥 계산 자체가 안 되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그리고 혹은 절대값이 있는 경우 도 계산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알았지? 루트나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루트를 없애려면 뭐 하면 없어지고 제곱하면 없어지지. 그리고 절대값에서도 뭐 하면 없어져? 제곱하면 없어지지. 그래서 보통은 A제곱 빼기 B의 제곱을 계산해 본다. 됐지? 물론 A, B가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 때야. 됐지? 그러면은 얘가 마찬가지로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근데 둘 다 양수니까 제곱이 큰 수가 큰 수겠지 원래.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지? 뭐 여기는 거꾸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네? 자, 그리고 얘로도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어.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이 둘 다가 양수라는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쓰고 싶으면 그랬을 때 분수의 형태를 계산해 보는 거야. A분의 B 이런 분수의 형태를 계산한다. 당연히 분수면은 0보다 큰 순간 당연한 거고, 그지? 맞지? 근데 분수를 계산했을 때 얘가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가 큰 거겠지.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겠지. 이런 식으로도 판단하는 게 가끔 나온다. 됐지? 근데 얘는 진짜 안 나와. 거의 한 10%? 거의 안 나와. 거의 다 여기로 해결이 될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로. 알았지? 일단 요런 게 있다 정도. 일단 논리는 당연한 거니까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거는 자, 절대부등식이란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자, 여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떤 숫자가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우리의 핵심인 거거든. 맞지? 자, 그래서 자, 한번 정리 좀 해놓을게. 자, 근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알았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살펴볼까? 1번 보자.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대.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자, 그리고 2번 봐봐. 어떤 숫자의 제곱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당연한 얘기니? 네.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당연한 얘기니? 네. 되게 당연하지만 2번을 제일 많이 쓸 거야. 알았지? 2번을 제일 많이 써. 자, 무슨 소리다? 제곱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보통은. 2차식이 떨어지면 완전 제곱식 만들으라는 소리 한마디로. 됐지? 자, 그리고 3번 보자. 자,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 오늘 얘기했었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리고 4번. 자,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 무시하고 계산해도 돼. 배웠지? 그리고 절대값의 곱은보다 그냥 합쳐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다. 이것도 배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둘 다 양수면은 A가 B보다 크면 제곱한 게 더 커진다. 맞지? 자, 그리고 둘 다 양수면 루트를 씌워도 큰 수가 큰 수다. 맞지? 자, 1, 2, 3, 4, 5번 중에 우리 앞에서 안 배운 거 없지. 다 배운 내용이지. 그치? 자, 다 배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왜 어려운지는 뒤에 가면 알 거야. 알았지? 왜 어려운지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1번, 2번, 3번 당연히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때그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게. 알았지? 자, 그리고 3번, 4번, 3번이랑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충학습. 요거는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 문제 가서. 약간 결이 달라, 지금. 앞쪽과 뒤쪽의 결이 달라. 자, 그래서 우리 16번. 자, 요거부터 조금 증명을 해보자. 한번. 자, 1번 봐봐. 자, 증명해 볼 거야. 자, 증명 과정 알아야 돼, 이거는. 알았지?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는. 자, 증명하시오라고 나오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준다. 기역, 니은, 디귿 저딴 거 준 다음에 성립하는 거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그러면 너네가 증명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A, B에 뭐 적당한 숫자 때려 넣어가지고 뭐 되니까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연찮게 되는 걸 수도 있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되는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보자. 자, 얘가 되는지를 내가 증명을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4AB를 이렇게 빼볼 거야. 됐지? 그래서 논리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AB가 어떻게 들어가든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게 큰 게 되는 거고, 제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게 큰 얘가 되는 거야. 0이 되면 같은 얘가 되겠지. 됐지? 자, 그런데 얘 봐보자. 전개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지. 논리 되지?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오겠지. 얘는 무슨 식이 나오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고,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어떠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쟤가 나오겠지. 요렇게 증명해주면 끝나. 이해되니? 논리돼? 보통은 완전 제곱식 맞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2번 봐봐. 2번 봐봐.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와 절대값 A 더하기 B의 대소를 판별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냥. 알았지?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빼면은 어차피 계산이 안 되지. 그냥 뺀다고 생각해봐. 얘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뺀다고 생각해봐.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근데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뭐 하면 내가 없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없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거를 이렇게 빼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이거 전개해 볼게.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 되지.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절대값 B를 제곱하면 B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주면 이건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빼기 A제곱 빼기 2AB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쭉 계산을 해주면 2로 묶었을 때, 자, 요거 두 개는 뭐 할 수 있다? 절대값 묶어도 상관없다. 그치? 자, 절대값 AB가 나오는 거고 빼기 AB 요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뭘 따지는 거야? 이 숫자가 항상 0보다 큰 옌지 작은 옌지를 따지라고. 알았지? 자, 근데 뭐가 보여? 다시? 절대값 보이면 보통 우린 뭐 하지? 말고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얘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풀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주자. 자, 첫 번째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해줄게. 그러면은 얘는 2에 AB 빼기 AB가 나오면서 몇이 나와? 0이 나와. 됐지? 두 번째 AB가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2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나오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B가 나오지? 마이너스 4AB 양수야, 함수야?
이거 절대값 아니에요? 어? AB가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절대값 AB는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B의 2배니까 마이너스 4AB. 4 플러스. 어. 왜 마이너스? AB가 막 음수죠. 잠깐만. 네. 아, 됐어? 네. 뭔 소린지? 근데 AB가 지금 음수라고 내가 가정을 해놨잖아. 그럼 음수에 마이너스 4 곱한 거니까 무조건 양수지. 얘는 무조건 양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양수일 땐 0이 나오고 음수일 땐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요로 넘겨줄 수 있을 거고. 그치? 근데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할 수 있으니까 제곱 띄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앞에 게 큰 얘가 나온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61, 62 한번 해보자. 자, 461번에 1번 살펴볼게요. 1번. 자, 다음이 성립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끝나. 맞지? 자, 그래서 요렇게 잡힌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는 게 목표인 거야. 목표는 항상 잡아야지 당연히. 자, 그런데 봐봐봐. 보통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고 싶으면 뭘 만들어주라 그랬어 내가? 무슨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완전 제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됐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써 있어서 너네가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얘인 거야, 얘. 이거 기억나니, 이거? 고1, 너네 지금 고1 맞지? 1학기 때 했잖아, 1학기 때. 네. 됐지?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거 일단 몇 배 해주자? 2배 해주자. 됐지? 자, 2배를 해주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얘 완전 제곱식 만들 거면 누구 있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어야 되지. a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적자.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되지. 얘 만들고 싶으면 a제곱과 1이 있으면 되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얘 만들고 싶으면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됐어? a제곱 a제곱 여기에 있고 b제곱 b제곱도 여기에 있고 2는 1 더하기 1 여기에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나오고 a 빼기 1의 제곱이 나오고 b 빼기 1의 제곱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봐봐. 2번. 명확하게 간다. 자, 뭐 보여? 절대값 보여? 절대값 보이면 이거를 활용하고 싶어 나는. 절대값이 보이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걸 활용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명확하게 가자. 저게 성립되려면 a랑 b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0보다 작을 수도 있지. 절대값 b가 더 크면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일단 가정을 해준다. 자, 첫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줄게. 크거나 같다까지 처리하자 그냥. 자, 크거나 같다로 가정을 해주자. 그러면 좌변은 0보다 크니? 네. 우변은? 아니에요. 우변은? 네. 0보다 크지. 절대값 씌우는 건 무조건 0보다 커야지. 네.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를 활용하는 거야. 알았지?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면 되냐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빼주면 절대값 a 빼기 b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목표가 이거라고. 목표가. 됐지? 자, 그러면 전개 좀 해보자.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a제곱 나오겠지? 마이너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나오겠지? 더하기 b의 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ab 나올 거고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쭉 계산해서 묶어주면 2에 ab 마이너스 절대값 ab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ab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누면 되지. 아까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하면 계산 결과는 0이 나오겠지. ab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하면 계산 결과는 4ab가 나오는 건가? 네. 근데 ab가 0보다 작다고 가정했으니까 4ab는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얘가. 그래서 증명 끝. 됐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만 증명해주면 되네.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은 경우를 이제 따져줘야 되지. 맞지?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증명할 것도 없지. 좌변은 그러면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는데 빼기. 내가 절대값 b가 더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요건 음수가 나와. 근데 우변 절대값 a 빼기 b는 어떻게 나오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지. 어떤 숫자 절대값인 건 무조건 양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좌변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우변이 커야 되지, 여기서는. 그치? 그러면서 증명 끝나겠다. 논리돼? 네. 자, 그러면 2번 봐보자. 자, 두 개가 성립함을 보여주래. 자, 그러면 얘도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 양변 제곱해서 처리하고 싶어. 네. 제곱해서 처리할 거면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양수인지는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얘 무조건 양수고 얘도 무조건 양수지. 됐지? 둘 다 양수라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끝나. 됐지? 자, 그러면 루트 2에 a 더하기 b의 제곱이 해서 빼줄 거야.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을. 요걸 계산하라는 소리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여기는 2a 더하기 2b가 나올 거고 빼기. 여기 전개해야 되겠지? 여기 전개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 이렇게 나오겠네. ab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어떻게 나오냐?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b 이렇게 나오지. 내가 뭐 만들려고 그랬어? 항상 완전 제곱식 a를 뭐라고 보면 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지.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아,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러면서 증명이 끝나겠다. 됐지? 자, 보자. 이거는 너네 고2 가서도 계속 나온다. 꼭 기억해야 돼.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산술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기하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산술평균은 뭐냐면은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술이라는 게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숫자? 그러면 1과 3의 평균은 몇이 나와? 2가 나오잖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산술평균은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야. 2분의 a 더하기 b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자, 색다른 건 누구냐면 지금 기하평균이지. 그치? 자, 기하평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런 거라고 생각하자, 그냥. 이게 넓이가, 여기가 a, b 이렇게 되는 얘가 있어. 됐어? 얘를 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몇이면 돼? 얘의 넓이가 AB잖아. 그럼 얘의 넓이도 AB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몇이 나오면 돼? 루트 AB가 나와야 되지. 이게 기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산술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곱하기를 상쇄하고 싶어, 제곱을 상쇄하고 싶다고 한마디로. 그럼 뭐 씌우면 되니까?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게 기하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지금. 됐지? 자, 봐봐. 이런 성질이 있어. A랑 B가 양수일 때 둘 다. 됐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양수일 때 산술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 A, B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산술 평균이 무조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됐니? 자, 그러면 이게 왜 되는지도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됐지? 자, 증명 한번 해보자. 2를 이쪽으로 넘길게. 이게 되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엄밀히 말하면 산술 평균 이거 기하 평균 인겨주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요 수식을 많이 쓸 거야. 알았지? 요 식을 많이 쓸 거야. 자, 왜 되냐면은 A 더하기 B에서 2루트 AB를 이렇게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까랑 똑같잖아. A는 뭔 거고 루트 A의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2에 AB 양수니까 둘 다 A 곱하기 B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이건 루트 B의 뭐가 되는 거니까 제곱이 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나오겠지. 완전 제곱식 나올 테니까. 됐지?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됐지? 자,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등호? 등호는 얘가 몇이 나올 때야? 0이 나올 때지. 얘가 0이 나온다라는 건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라는 소리지.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는 건 A랑 B가 같다는 소리지. 그치?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돼.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저거 갖다 문제 반이네.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언제 써먹을 수 있냐는 소리거든. 봐봐봐. 보통은 이거야. 합이 주어졌을 때 곱셈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곱이 주어지면 합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됐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봐봐. 2x 더하기 3y가 12가 될 때 xy의 최대를 구해보래.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치? 자, 2x 더하기 3y가 주어져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산술 평균 2x 더하기 3y가 항상 크거나 같겠지. 합은 크거나 같은 거야. 됐어? 이 루트 누구보다? 곱보다. 자, 다시. 합은 항상 2 곱하기 루트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야.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뭐한 거? 두 개 곱한 거. 6xy.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x랑 y에 어떤 수를 넣던 간에. 이해했어, 여기까지? 네. 이해했지? 자, 그런데 얘가 몇이라고 나와 있을까, 문제에서?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루트 6xy가 12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루트 6xy가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6xy가 3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럼 xy는 항상 어떤 숫자가 나오니까 6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됐어? 최대값은 6이 나와야 된다. 됐지? 자, 그랬을 때 됐어? x랑 y가 몇일 때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고. 됐지? 그러니까 등호는 2x가 누구랑 같을 때? 3y랑 같을 때 성립한다. 됐지? 그런데 2x랑 3y를 더한 게 몇이니까? 12니까 얘가 몇이어야 되고? 3.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왜요? 두 개가 같다니까 지금? 네. 똑같은 거 두 개를 더한 게 12니까 네. 66이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6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가 몇이고 3이고 y가 2일 때 xy의 최대값은 6을 가지게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자. 뭘 구하지? 이번엔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적자 x 더하기 2y는 항상 크거나 같다. 2 루트 뭐한 거 두 개 곱한 거 이 xy.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xy가 몇이랬으니까? 8이랬으니까 일단 8 넣으면 8, 2, 16, 16 루트 씌우면 4, 4, 2, 8. 그러니까 x 더하기 2y는 어떻게 된다? 항상 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몇이 나온다? 8이 나온다. 됐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0, 둘 다 같을 때. x가 몇일 때 2y가 될 때. 됐지?
근데 두 개 더한 게 몇이니까? 등호는 이게 등호인 거잖아. 그지? 8이잖아. 그러면 각각이 몇이면 되는 거야? 4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4고 y가 2일 때 최소값 몇을 갖는다? 8을 갖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해본다. 세 문제 시작. 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합에 대한 값이 주어지면 곱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곱의 범위가 주어지면 합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였어. 근데 여기서 봐봐봐. 합의 범위나 곱의 범위가 다 안 주어져 있지. 맞지? 다 안 주어져 있어. 자, 안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은 이거거든. 미지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고정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합이나 곱이. 됐어? 자, 근데 봐봐. 합이 고정된 값이 나오고 싶으면 두 수의 똑같은 미지수가 빠져나가면은 상쇄되면서 없어지겠지. 뭔 소리냐면 A 빼기 A가 있으면 없어질 거 아니야, A가. 그렇죠. 그치? 근데 곱은 A랑 A분의 1이 곱해지면 없어지는 거지. 보통은 곱을 상쇄되게 만들어줘. 알았지?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을 해야 돼. 됐어? 자, 그러면 봐봐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일단 전개부터 해둘 거야. 알았지? 전개를 해도 봐봐. 그러면 AB가 나올 거고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AB분의 4가 나오겠지. 됐니? 그러면 결론은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됐니? 자, 그런데 더하기 5는 그냥 더하기 5 하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지. 그치? 자, 결론은 이거에 내가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B 더하기 A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뭐한 거 두 개 곱한 거 곱하면 누구 되니까? 4가 되니까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항상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이 얘의 최소값이 몇인 거니까? 4인 거니까. 그치? 4 더하기 5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이 되겠다? 9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역수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 항상. 두 수의 합에서 역수관계가 있으면은 산술기하 써주면 그 합의 범위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19번 봐봐봐. 봐봐. 논리를 똑같이 가야 돼. 논리 똑같이 가야 돼. 자, 4x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집중해, 이거. 이거 집중해. 자, 논리를 생각해봐. 내가 뭘 만들려고 그랬어? 곱했을 때 상쇄되게 만들으라고 했어. 근데 얘랑 얘를 곱하면 상쇄가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누구거나 얘를 x로 만들거나 얘를 x 빼기 1로 만들면 돼. 당연히 여기를 x 빼기 1로 만드는 게 쉽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4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빼기 1 분의 1 그냥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 내가 빼기 4를 넣어준 거잖아, 지금. 없애려면 플러스 4를 해주면 똑같은 얘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거의 범위는 구할 수 있다. 산술기하를 쓰면 x가 없어지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4에 x-1 더하기 x-1 분의 1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뭐 한 거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얘는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수의 최소를 구하라는 건 얘가 최소가 되는 값을 넣으라는 소리잖아. 근데 얘가 최소가 되는 값이 몇이니까? 4니까. 그치? 최소값은 4 더하기 4가 되면서 몇이 나온다? 8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곱했을 때 없어지게 만들으라고. 됐지? 자, 보자. 우리가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삼각형 모양의 닭장을 만들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넓이는 어쨌든 곱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합이 주어지면 곱셈 범위가 나오는 거고 곱이 주어지면 합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그게 산술기하지.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돼. 그냥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y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항상 뭐가 성립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의 제곱. 20의 제곱이 성립을 해야 되지. 네. 그치?
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일단 만들어줄 수 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400이 나올 거야. 됐나? 이랬을 때 넓이는 몇이지? 2분의 1 x y가 나오는 것이. 그치? 자, 이랬을 때 넓이는 2분의 1 x y가 나와. 그러면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곱세 범위를 구해줄 수 있다. 됐지? 자, 적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2xy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돼서? 네.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몇이니까? 400이잖아. 그러면 400을 넣어주면 2xy가 40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 2분의 1 xy를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양변을 뭐 해주면 돼? 4로 나누면 되지. 4로 나눠주면 2분의 1 xy는 항상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가 나오잖아. 됐지? 아,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100이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끝인 거야, 그냥. 됐지? 자, 두 문제 해볼게. 자, 봐봐.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어떤 부등식이 우리 항상 성립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렇게 곱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이렇게 곱해놓은 얘랑 여기 a가 있고 x가 있지. 두 개를 곱해서 ax 이렇게 만들어주고, 됐지? 그 다음에 b랑 y가 있지. 두 개를 곱해서 by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은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워줘야 돼, 알았지? 기본적으로 외워주고, 자, 왜 성립하는지는 너무 간단해. 그냥 여기서 이거 빼보면 완전 제곱식이 나와. 됐어?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증명을 좀 해볼게. 왜 되냐면, 자, 얘가 왜 되냐면, 자, 얘를 먼저 전개하고 얘를 전개해서 빼볼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누가 나오냐면 a제곱 x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a제곱 y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b제곱 x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나오겠지. 여기서 얘를 빼볼 거야. 얘는 전개를 해주면 a제곱 x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ab xy가 나올 거고 그 다음 b제곱 y제곱이 나오거든. 됐지? 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가 없어지겠지. 얘랑 얘도 없어지겠네.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ay랑 bx 곱해서 2배 한 게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 나와.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게 항상 뒤에 거보단 크거나 같다. 이런 성질이 생겨. 됐어?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그러면은 요거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ay가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됐니? 자, 그러면 요거를 a를 1로 보내고 b를 1로 보내도 상관없지. 그래서 a분의 x가 b분의 y가 성립이 랑 같을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요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증명 과정은 요렇다는 소리고, 자, 외워주자. 알았지? 외워준다. 자, 제곱 더하기 뭔가 제곱이 있는 형태에서는 코시-슈바르츠를 쓰겠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 요게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다.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됐지? 자, 그럼 문제 봐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나와 있지? 네. 자, 봐봐. 여기에 끼워 맞추는 거야,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유지하자는 소리지? 맞지?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뭘 구하래 문제에서? 4x 플러스 3y를 구하자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 1차식에 여기가 4x 더하기 3y의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봐봐. a가 몇이어야 될 것 같아? 얘가 이 형태가 돼야 된다고. 4. a가 4, b는 3.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몇이래 문제에서? 4라고 나와 있고, 그지? 여기는 25잖아? 100이잖아. 그럼 100. 됐어? 자, 그래서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네. 제곱한 게 10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10. 10과 마이너스 10 사이에 쓰면 되지. 그렇지? 자,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x 플러스 3y가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다음과 같은 범위가 성립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최대값이 10이 나온다. 이렇게 구하면 돼. 되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봐. 자, 두 번째 1차식 봐봐. 5x 더하기 12y가 1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여야 돼? 5x 더하기 12y여야 한다는 소리겠지? 맞니? 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유지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a가 몇이어야 되고? 5. y, b는 12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을 넣어주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가 169인가? 144 더하기 25, 169 맞지? 169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건 얘가 13이라며. 그러면 13의 제곱인 169보단 크거나 같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된다? 1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돼. 됐지? 자, 두 문제 해볼게.